그러니까 이런 그 와중에 어제 이제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초선 의원 만찬을 이렇게 하셨는데 네.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분위기는 상당히 화기애애하고요. 참 좋았어요.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편하게 본인의 평소 법안에 관한 생각, 정책에 관한 생각, 또 지역구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격이 없이 격 없이 다 말씀을 민원이 나누는 많았다는 그런 얘기를. 자리였어요. 아우 정말 민원 경연장이었어요. 저는 보면서 대통령님 힘드시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다 누가 또 적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또 다 적고 있죠. 매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네, 다 또 정무비서관님이나 이런 분들이 네. 또 다 메모하시고 지역별 현안 뭐 다 체킹하시는데 근데 대통령님께서 정말 소통하려고 노력 많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님의 생각을 의원들에게 주입하려는 자리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의원들의 생각을 들으려고 만든 자리였어요. 경청의 자리였다. 그렇죠. 네. 그게 핵심입니다. 야. 제가 보기엔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라가면 안 듣거든요. 남 얘기 잘 안 듣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제가 그 최근에 댓글까지 다 찾아서 본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기자들하고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만나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가끔 놀랐어요. 네. 불쑥 춘추관에 점심 드시러 오셨다가 정말로 예, 불시에 기자들은 없어. 그래서 기자는 다 밥 먹고 나가고 없어가지고 그냥 가시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격의 없이 토론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지금 이 순간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뭐냐. 제가 그 X 보고 깜짝 놀랐어요. 최고 가격제 석유값 그 주유소 저한테 신고하세요라고 했잖아요. 맞아. 그거하라고. 네. 야, 대통령이 직접 신고를 받는 이런 나라가 있나 싶기도 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기름값을 잡은 나라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초의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네. 일본 난리 났어요. 다카이치 이걸 못 잡아가 300원 얼마씩 올라가지고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는데 그때 우리는 딱 기름값을 잡았어요. 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의원님들이 이제 그 만찬장에서 말을 한다라는 건 공적인 바라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의 민복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할 텐데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신 시청자들이 좀 어떤 아젠다들을 이렇게 의원들이 얘기하냐.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기억도 못할 정도로 많았는데 예를 들면 종류 범주화를 좀 시켜보면 뭐 이제 예를 들어 광주 전남 통합 관련돼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군요. 정말 신부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세세한 얘기들. 세세한 네. 얘기들. 근데 좀 놀랐던 것이 대통령님께서 그 세상을 거의 다 파악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오, 그럼 민원 사항이 진짜요? 이제 나왔을 때 응답하는 걸 들어보니까 피드백이 다 있으시고 네. 하니까 그래서 참 언제 저걸 다 꼼꼼히 챙기시지 하는 생각은 좀 했습니다. 아니 우리 정말 의원님 소통을 같은 많이 하시는 것 경우에는 같아요. 사실은 당연히 이제 말씀 잘하시니까 마이크를 잡았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얘기 해주셨습니까? 뭐 저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왜 그러세요 저한테? 해주고 싶어서 네. 하나라도 좀 챙겨주고 싶어서 지금. 근데 네. 우리 어제 얘기 나눈 거 밖에서 얘기 잘 안 하기로 했는데 자꾸 얘기하라 그러니까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아니 아침에도 했잖아요. 보고 왔는데 왜 그래요 지금? 거기까지는 해줘야지 지금 보니까 지금. 네, 사실 뭐 이런저런 지역 민원 얘기도 했고요. 근데 그것 외에 좀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참 기회가 너무 좋다는 거랑 그리고 우리가 좀 보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이 인기가 좋으시잖아요. 너무 좋죠. 네. 근데 보면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님을 소위 말한 이름팔이 해서 그 정치적 자산에서 혜택을 보려고 하는 정치인들도 많은 것 같아요. 사칭 예. 사실상. 네. 저는 그것 좀 비겁하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뭐냐하면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님을 정말 좋아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고민을 같이 하고 생각의 결을 같이 하고 방법과 수단을 같이 고민하고 그래서 결을 맞춰서 같이 실행해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좋아하고 가까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면 전부 다 대통령님 이름을 대는데 서로 얘기는 정반대 얘기를 해요. 대통령님 한마디 하셨는데 대통령 양쪽에서 이름 다 얘기하고 바꿨어요. 사실은 자기 정치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비겁한 것 같습니다. 얘기를 했는데요. 공개적으로요? 와 대단하시다. 와,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오늘 그 얘기 하셨다고요? 용기는. 와 대단하다. 네. 근데 우리 민주당은 이런 얘기도 받아줍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사실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 대통령일 때도 예를 들면 오찬이든 만찬이든 해봤고 네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일 때도 만찬을 해본 건데 네. 사실 비교해봐야 뻔하지만 좀 어떤 아유. 차이가 좀 있습니까 이게? 일단 네. 많은 차이가 있죠. 뭐냐면 그 윤석열이 할 때는
듣는 자리라기보다는 본인이 말하는 자리였어요. 본인이 마시는 자리 아니에요? 마시면서 계속 얘기하죠. 좀 그런 자리였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은 본인이 말씀하시기보다는 많이 들으려고 하신다. 완전히 그게 일단 다르구나. 본질적으로 네. 달라요. 그리고 약간 그 윤석열 만찬 때는 약간 충성 경쟁하는 듯한 자리였는데 아, 의원들이 서로가. 그렇죠. 근데 네. 이재명 대통령님 만찬 때는 충성 경쟁이 아니라 뭐가 문제인데 집중을 좀 많이 하는. 아, 민원 경쟁이다. 그렇죠. 좀 그런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이재명 네. 대통령 때는 내 뜻이 이재명 대통령 뜻이야 이러고 윤석열 때는 자기 선거운동하는데 윤석열 지워버리잖아. 아니, 제가 취재해 보니까 어제 대통령께서 제일 강조해서 했던 얘기가 이제 성공. 성공. 예, 그러니까 우리 진짜 잘해서 성공해야 된다. 아, 성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란을 겪은 국민들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안정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개혁 과제들을 그 중단 없이 실천한 다음에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 그래서 저는 뭐 욕심일런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정치를 잘해서 정부와 또 국회와 지방정부가 역할을 좀 잘해서 국민의힘이 야 우리 이렇게 정치하다간 정말 큰일 나겠다. 국민의힘을 견인하는 역할까지도 민주당이 할 수밖에 네.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이 뭐 그것까지 해야 되냐, 뭐 역사에 묻어버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종국에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큰 틀에서 보면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성공이라는 워딩이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는 굉장히 가슴에 크게 새겨지는, 묵직하게 네. 다가왔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언론도 저도 마찬가지고 해설을 좀 잘못했던 게 사실 초선 의원들을 이제 다 모아가지고 이제 만찬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하는 개혁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 마치 이제 했다는 아유, 저는 그렇게- 해설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저도 그렇게 첫날에 느끼지 그렇게 해석을 않았어요. 했거든요. 근데 예. 막상 보니까 그 결과의 도달점에 대해서는 이미 미루어 짐작하고 있는 본인은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보는 얘기 들어보면은 앞으로 뭐 할지를 얘기하는 자리였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그래서 네. 의원들의 이야기를 다 귀담아 듣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말씀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본인 뜻을 내리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의원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자리였어요. 그거였더라고 보니까. 거기에 네. 방점이 찍혀 있었어요. 기존 레거시 언론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제 검찰 개혁 관련해서 갑자기 소란이 난 것도 이재명 대통령님이 한 2주 됐나요? X에 올린 글을 이거 민주당을 비판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사실 그 X의 글을 보면 반드시 그렇게 볼 수 없는 부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되게 좀 기가 막혔던 게 이제 요즘 이제 뭐 말도 탈도 많고 해서 뭐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다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짜 뉴스 관련해서 뭐 이거 안 좋은 거다라고 올렸을 하니까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겹쳐가지고 이거 김어준을 까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언론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바로 그 전에 김영하 관련해 가지고 장영하. 장영하. 죄송합니다. 장영하 관련해서 유죄 판결 받았고 언론들 왜 사과도 안 하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죠. 자기네들 반성은 없어. 그렇죠. 자기네들이 뭘 잘못했는지 뭐고 이거는 김어준 비판한 거야 이렇게 언론에 썼고 정말 기가 막혔던 게 그 뒤에 붙어있는 한 문장이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뭐였어요? MBC 등도 그렇게 해석. 아. 자기 해석이 얼마나 자신이 없었으면 네. 이거에 대해서 MBC 같은 애들도 다 그렇게 해석해 자기네들의 해석을 국민들한테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그래가지고 프레임을 만들어서 요거 먹히는데 그쪽으로 쭉 몰고 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현상을 보고 있으면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레거시 언론들이 자기들 근육 자랑하는 중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거 봐 유튜브 언론 따위 니네들 저것들 자격도 안 되는 건데 역시 우리가 해야 돼. 약간 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지금 언론의 행태 앞에서 맞아요. 말씀하셨던 네. 초선 의원들 모아놓고 했다. 중앙에서 뭐라고 했어요? 정부안 받아들여줄 것 강력하게 요청.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해석이 그렇죠. 뒤따랐죠. 예, 솔직히. 그런 식의 해석처럼 붙인 것도 아니에요. 해석처럼 붙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마치 몰아가는 정말 마치 거죠. 그렇게 된 예.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기존에 여기 계신 분들 다 언론 계신 분들이라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죠. 아니 괜찮아요. 아니, 실컷 세게 하세요. 얘기하세요, 이중적 세게. 지위니까. 사실 알고 오늘은 세게.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레거시 언론들도 정말로 뼈를 깎는 자성을 하지 않으면 레거시 언론들
사라지는 건 순간일 거예요. 음. 왜냐하면 레거시 언론은요 돈을 많이 쓰는 언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수입이 끊기면 기존의 유튜브 언론이 에이 딴 거 하자 할 수가 있는데 레거시 언론 그렇게 할 수도 전환이 없거든요. 어렵죠. 예.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과연 레거시 언론이 10년 뒤에 지금과 같은 지위는 고사하고 존재는 가능할까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거죠. 많이 네. 바뀔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 합당부터 그 저 검찰 개혁 그 사이에 이제 공소 취소 논란 뭐 네. 여기까지 있는 과정을 보면 여전히 우리가 그 레거시 이제 특히 보수 언론들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끌려다니는구나라는 인상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날 이제 장인수 기자가 얘기한 것은 일종의 경고 사이렌을 울린 거였어요. 물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육하 원칙에 따라서 뭐월 뭐일 몇 시에 누가 언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어떻게 했다라고 명징하게 스트레이트 보도를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논란은 안 생겼겠지만 그 저도 뭐 저간의 사정을 취재해 보니까 참 이게 말하기 곤란한 뭐 이런 측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러나 이제 그 장인수 기자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걸 좀 알려야겠다라는 위기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거래설로 프레임을 만든 건 조선일보예요. 근데 저는 좀 서운한 게 민주당이 장인수 기자를 고발했잖아요. 사실 저희 이제 민주진보 기자들은 국민의힘 고발장 이거 소화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뭐 사실 큰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사실상 장인수 기자도 독립 MBC에서 언론이죠, 나와서 완전히. 예. 독립 언론인으로 혼자 1인 미디어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이 프레임을 만든 건 조선일보인데 민주당이 건 건 장인수 기자라는 거죠. 물론 당장 뭐 왜 이런 거 안 하냐, 뭐 당원들의 문제 제기가 빗발치고 하니까 아우 지금 당장 뭐라도 해야 돼서 일단 너 고소 이렇게 한 거긴 한데 꼭 그랬어야 근데 됐나? 또 저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 장 선배의 말을 받아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그만큼 유튜브라는 게 너무나 강력해지고 영향이 커진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아니, 이제 그렇죠. 그게 사실 예, 보면은 예. 장인수 그 기자의 발언을 통해 가지고 이게 전국을 뒤흔들고 심지어는 레거시 언론들도 대서특필하는 수준까지 이미 영향력이 이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보도 과정에서 조금 더 약간 신중하게 하고 그 말을 발언을 할 때 여러 가지 전제 사항들을 좀 제시해서 시청자들의 오해를 좀 줄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는데 앞으로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대형 채널이든 저희 같은 뭐 중형이든 간에 여러 가지 논쟁하고 이렇게 새로운 사실들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신중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런 전환점이 됐다라는데 의미를 더 두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한 가지 더 네. 아쉬운 점은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 채널이 저는 엄청나게 큰 채널이잖아요. 사실 전 세계에서 유일하잖아요. 아침에 뭐 30만씩 26만의 시민들이 한꺼번에 그럼요. 동시 네. 접속을 하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매체인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 그 최소한 사고. 그건 했어야지. 예. 예,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입장, 그러니까 대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언론사 같은 경우에 기자들이 먼저 방을 붙입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기수별로 그럼요, 방을 예. 붙여서 문제 제기를 해서 기자총회를 열고 회사에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해서 입장을 요구하고 회사가 결국에는 신문 일면에 또는 뭐 하단 광고로 해서라도 이제 입장을 밝히는데 그런 걸 하지 않는 건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선 시스템과 체계를 갖출 필요는 있겠다. 네. 왜냐하면 규모가 워낙 큰 회사니까. 그럼요. 예. 이번 일을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네. 이번 일을 좋은 기회로 삼아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달라지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